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 크레스트 파크 레지던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콘도에 대해서 보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콘도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꽤 낯이 익을 겁니다. 바로 파원요틴 역세권이죠. MRT 파원요틴역과 BTS 하약 라프라오역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센트럴 프라자도 있죠. 자, 몰라도 그냥 지도만 보셔도 입지가 거의 완벽하죠. 자, 이렇게 입지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까마이, 라차테위 이 정도하고 거의 뭐 비견되는 유망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콘도는 요 지역 내에서는 지금 분양되고 있는 콘도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설도 좋고 안에 내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 쇼룸을 보시면 집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퍼실리티가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럭셔리 모델의 퍼실리티입니다만 좀 고급 지역에 있는 고급 콘도에나 있는 스파도 들어가 있죠. 이 콘도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팜플렛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계속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자료를 준다 해놓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겁니다. 이 콘도가 이제 전형적인 이런 콘도입니다. 올 초에 분양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닫아버린 거죠.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닫아버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용이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들지를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표만 받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퍼실리티의 모양을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무런 게 없습니다. 아직. 자,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된 콘도를 저희들이 보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이게 왜 필요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요 콘도의 퍼실리티 시설을 어디하고 좀 비슷하냐면 같은 SCS의 콘도 중에 통로역 쪽에 비트니큐 스쿰비 32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같습니다. 야외에 바베큐장부터 시작해서 스파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구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건설사 콘도를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SCS의 콘도고요. 그 중에서 더 크레스트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가 미드레인지급이 센트릭 이라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럭셔리 브랜드고요. SCS는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죽은 건설사입니다. 비싼 걸 많이 짓긴 하는데 가보면 딱히 돈값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SCS는 탁신의 집안일 겁니다. 딸들이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탁신 집안이 축출되고 세워진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한물간 건설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 콘도는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내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70스퀘어짜리 면적의 투베드룸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모서리라서 안방에 보면 약간 모서리식에 되어 있습니다. 자, 원베드룸 보시면 그냥 원베드룸은 전형적인 형태죠. 여기는 또 고급이라고 해서 빌트인인데 회사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 점은 다른 럭셔리 콘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도 구조도 뭐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퍼실리티 시설도 특출한 퍼실리티는 아니지만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이 지역 내에 뭐 스파가 있는 콘도가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 밑으로 해갖고 모치스로 해가지고 저기 자투자까지 해도 요만한 콘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라차테위 쪽까지
내려가셔야 이 정도 되는 급의 콘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지 거의 완벽한 입지죠. 그 다음에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네에서 최고의 럭셔리 콘도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구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가격이죠. 자, 이게 럭셔리하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이 콘도의 가격이 얼마 하냐면 고층을 기준으로 할 때 1스퀘어미터당 가격이 1제곱미터죠. 23만 바트에서 28만 바트 사이까지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에까마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가격이 얼마 하느냐? 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지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 증명이 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싼 것도 있고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싸봐야 20만 바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평균적으로 15만 바트를 넘어가 버리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최대한 잡아도 16만 바트는 넘어가면 투자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16만 바트는 이 지역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감안했을 때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보통은 이 지역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14만 바트짜리도 있고 15만 바트짜리도 있고 뭐 심하게는 뭐 12만 바트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25만 바트짜리를 사버리면 여러분들 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태국은요, 한 지역에 가면 아주 뭐 좋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통로나 플런치시나 뭐 그런 동네처럼 균일한 가격이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균일한 가격이 나오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이 경계면에 있는 지역들, 특히 시내 지역이긴 하지만 고층 건물이 막 있는 경계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갭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랑가오도 그렇고 지금 여기 파원 요틴도 그렇고 비싼 거는 비싸고요. 싼 거는 쌉니다. 이런 때는 비싼 걸 사시면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25만 바트 주고 살 바야 저 밑에 내려가서 시암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라차테 위에 25만 주고 살지 왜 여기 와서 25만 주고 삽니까? 자,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보면 여기서는 시설이 좋지만 좋은 데만 가면 그냥 평범한 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라인에서는 라차테 위나 실롬 쪽으로 가면 그 정도 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리를 모르니까 영업사원이 좋은 것만 있죠. 이 지역이 유망하고 대학교도 있고 막 설명을 하면 그게 혼빵 넘어갑니다. 왜? 여러분들 가격 모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분양하고 있는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이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4만 바트에 사서 20만 바트이 될 수 있지만 25만짜리는 30만 바트이 안 됩니다. 나중에 팔 때 20만 바트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사신 콘도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속 쪽에 가면 에세 모델이 있습니다. 에세 모델. 그 에세 모델 중에서 특히 페차부리역에 있는 싱하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 가격이 통할 동네가 아닙니다. 완전 아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싱하 본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까지 들어오면. 겉모양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걸어가서 빨랑가고 가면요. 15만짜리도 늘렸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면 아속 가서도 콘도를 충분히 삽니다. 아속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콘도를 사지 그 콘도가 그 가치가 생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콘도는 가격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콘도를 사시고 나서 나는 콘도 사갖고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산시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로 신규 콘도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만 그건 기존의 콘도들은 자기네들도 인정합니다. 다 비싸다고. 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셔서 콘도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더 크레스트 파크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SCS 본사에서 외국인 쿼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브릿지라고 하는 회사가 외국인 쿼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직원이 뭘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같은 사람이 얘기해 보면 이 사람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데서 콘도를 사시면 외국인 쿼터 가격과 내국인 쿼터 가격이 분명히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감안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파실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최대한 차이가 나면 한 6%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위치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를 보면요, 그 안에 아예 필요도 없는 유닛이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유닛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실제로 보고가지고 사는 걸 보면요, 위치 잘못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서 싸다고 해서 위치 잘못 사면 안 됩니다. 실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사버리면 그래갖고 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셔서 피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콘도를 하나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입지 분석도 잘 못하시지만 실제 가격적인 부분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방콕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방콕에서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꾸준히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제가 꾸준히 상담을 받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성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맞추어서 콘도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통화를 하더라도 전부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럽니다. 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잃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억이라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바닥에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 와서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불식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콕에서 투자를 하실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야를 좀 넓히기 바랍니다. 마냥 한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날씨가 좀 춥고 코로나도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콘도를 하나 더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